네, 그래서 방금 전까지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극한, 그리고 연속까지 사실은 저는 한 호흡에 나가는 걸 좋아해서 극한부터 연속까지의 개념을 한번 쫙 살펴보고 문제풀이도 조금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전 슬라이드 이제 개요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극한은 이제 다가감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다가감 이렇게 극한은 다가감이다. 그리고 이제 연속은 끊어지지 않은 것이다. 그 다음에 미분은 둥글둥글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근데 극한이 어떻게 다가가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다가가면 돼요. 예를 들어 뭐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 굵네. 괜찮겠죠? 이 점에 다가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가간다의 기준은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함수라는 것은 좀 번외인데 어디다 적어야 되지? 함수라는 건 입력 값이 따른 출력 값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 우리가 무언가 함수에서 다가가거나 접근을 할 때도 얘에 대한 변화를 시켜야 돼요. 얘가 변화했을 때 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극한값에서 다가갈 때도 x값을 변화시키는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얘한테 다가간다라는 건 x값이 1로 이렇게 다가간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뭐 만약에 이 첫 번째 화살표를 타고 움직였다면 y값은 이렇게 바뀌겠죠. 두 번째 화살표를 타고 움직였다면 이렇게 y값이 움직일 겁니다. 최종적으로 지금 이 그래프에서는 이 빨간 점에 잘 수렴을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거를 기호로 나타냈을 때는 이제 이렇게 리미트라는 뭐 영어 여러분들 다들 잘 하시겠지만 뭐 이 영어 단어를 잘 알고 계실 텐데 뭐 한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수학에서는 이 어떤 우리가 원하는 이 포인트까지 한계까지 다가간다. 절대 그 점이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끝없이 다가가되 그 점은 될 수가 없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래서 그런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셨다시피 이 왼쪽 동그라미에는 변수가 들어와야 돼요. 내가 변화시킬 값. 그래서 뭐 x가 들어오는 걸 보신 적도 있고 t가 들어오는 걸 본 적도 있고 뭐 역함수의 경우에 y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어떤 문자와 상관이 없어요. 이 상수가 들어오면 안 되겠죠. 상수는 변화할 수 있는 값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에 다가갈지 그 정해진 픽스된 값이어야 돼요. 아니 쌤 여기서 어떤 어려운 문제에서는 여기에 막 문자가 오던데요. 상관이 없습니다. 보통 그 문자는 정해진 문자예요. 우리가 그 값을 모를 수는 있어도 그 값 자체가 변화하진 않습니다. 물론 그 값이 막 이 케이스에선 3이었고 이 케이스에선 2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 케이스에서만큼은 그 값이 고정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가갔을 때 이 내부에 있는 이 함수가 어디로 다가가는지를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눈치채셨겠지만 이제 보시면 지금 x값이 이렇게 여기를 보시면 다가갈 수 있는 방향이 두 가지입니다. 왼쪽에서 천천히 다가갈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서도 다가갈 수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가간다는 걸 썼을 때 사방에서 다가갈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뭐냐? 둘 중 하나라도 다가갈 수 없다면 그건 다가갈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 개념을 두 가지를 이용해서 이 방향성,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을 해서 맨 처음에 살펴봐야 돼요. 오른쪽에서 다가가는 걸 당연히 이제 오른우 뭐 요즘은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한자를 써서 우극한이라고 하고 왼자자를 써서 이제 왼쪽을 다가가는 걸 좌극한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접합평면을 왜 두 개 준비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잘 끼워 맞춰서 해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점에 다가가고 싶다면 뭐 알파라고 해볼까요? 오른쪽에 다가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었다면 이렇게 타고 가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대응하는 y값이 우극한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식으로 써보면 뭐가 되냐? 리미트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x가 알파보다 살짝 크다. 오른쪽은 우리가 이제 여기로 가면은 이제 양의 무한대, 엄청난 숫자가 커지죠. 즉 오른쪽은 항상 크다라는 의미를 좀 담고 있고요. 왼쪽 같은 경우는 항상 좀 작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왼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뭐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렇게 다가가겠다. 근데 참고로 뭐 여기 예시를 좀 바꿔보죠. 여기 이렇게 빵꾸가 뚫려 있다 쳐요.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우린 매뉴얼 뚜껑을 절대 밟지 않아요. 매뉴얼 뚜껑 바로 앞까지만 최대한 갈 뿐이지. 끝없이. 그러면 이 값이 항상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시를 좀 들어볼까요? 이걸 지우고 여기 점근선이 극한값을 안 가지는 상황을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데요. 뭐 이런 함수가 있다 치자고요. 이렇게 무한히 뻗어나가는. 이러면 이렇게 다가갈 때 왼쪽에서 다가갈 때 함수값이 무한대로 치솟죠. 아니 그럼 무한대라는 값이 있는 거 아닌가요? 하는데 수학에서 무한대는 값이 아니라 그냥 개념일 뿐입니다. 어떠한 추상적인 상태를 지칭하는 개념일 뿐이고 크기 비교나 어떠한 다루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무한대라는 개념은 이제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존재 여부에서 이제 무한대로 가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 뭐 마이너스 무한대 밑으로 가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우극한에서도 동일해요. 막 함수 그래프가 뭐 이렇게 됐다거나 하면 존재하지 않겠죠. 여기 점근선이 이렇게 있고. 혹은 만약에 이 커트라인을 통과했어요. 이걸 통과했습니다. 그럼 그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이 우극한 정확한에서 다 존재한다고 해서 만약에 우극한 값과 좌극한 값이 다르면 어떡하죠? 이렇게 돼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설명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적어야 되지? 삭제. 뭐 예를 들어 여기선 이렇게 가다가 여기선 이렇게 가는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이거 왼쪽으로 다가가게 되면 이 값으로 수렴을 하게 되고요. 오른쪽으로 다가가게 되면 이 값으로 가까워지게 돼요. 근데 이 두 값이 이만큼 다르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이건 존재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예시를 들자면 우리가 어떤 목적지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여기가 이제 이렇게 산 능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능성이 밑에서 이렇게 다가왔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걸어왔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서 있으면 쫄라맨이라 죄송한데 얘네들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엄연히 다르잖아요. 이렇듯이 결국 극한값의 우극한과 이제 좌극한이 다르다라는 건 그걸 합친 개념인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먼저 이제 이거는 예시니까 잠깐 위로 버리고 결론적으로 우극한과 좌극한이 각각 수렴해야 돼요. 정확히 말하면 각각 수렴이라는 표현을 아직 쓰지 맙시다. 존재하고 그것이 둘이 같아야 됩니다.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 뭐야? 다가갈 곳이 있다라는 거죠. 아까 이 무한대 예시와 반대 케이스를 얘기하는 건데 그런 상황을 우리는 수렴한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수렴 둘이 같아야 이제 극한이 존재 뭐 수렴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값으로 다가가는 극한값이고요. 사실은 개념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무한대로 다가간다는데 무슨 말이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우리가 아까 여기 이것을 배웠던 걸 생각을 해보면 이건 말이 안 돼요. 왜? 제가 아까 뭐라 했냐면 여기에 값을 집어넣는다 했는데 무한대는 값이 아니라 개념이라고 했죠. 하지만 제가 여기 무한대 이렇게 넣어놨네요. 이건 좀 죄송합니다. 근데 쟤는 돼요. 왜냐하면 그냥 멈추지 않고 무한히 간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냥 x축 방향으로 멈추지 마. 왜? 알파로 갈 때는요. 마지막 도달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갈 때까지만 가면 돼요. 그래서 무한히 다가가는 거지만 여기는 그냥 멈추지 않고 계속 가면 돼요. 막 야, 알파에 도착하면 안 돼. 뭐 이런 거 없어요. 어차피 못 도착합니다. 무한대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가면 돼요. 얘의 특징은 뭐냐? 예를 들어 무한대로 간다. 얘한테 좌극하는 이렇게 쉬운데 우극하는 뭐지? 무한대의 오른쪽은 뭐지? 이런 게 없어요. 무한대보다 더 큰 숫자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얘일 때는 좌극한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음의 무한대일 때는 우극한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역시 동일해요. 그냥 도달점을 살펴보면 됩니다. 막 예를 들어 이런 함수가 있다면 야 여기 이게 어디로 가냐. 만약 이렇게 무한대로 가면 아 얘는 발산하는구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구나 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개념은 이렇게 수렴한다라는 개념으로 표시를 하고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는 발산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학생들이 문제풀이에 집중을 해서 얘를 그냥 화살표를 타고 보내거나 혹은 그냥 개념적으로만 보는데 가장 제가 여기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이 문장 그 자체예요. 100명의 학생을 데려오면 80명의 학생은 저걸 못 외우고 있는데 저거를 외워야 되는 건 무조건입니다. 우극한과 좌극한이 각각 존재하고 그 두 값이 같은 값으로 수렴을 해야 비로소 극한값이 그 점에서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문장은 머릿속에 그냥 박아두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거듭 말하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쉬운 문제는 제가 저한테 배우건 아무나한테 배우건 뭐 학교 선생님한테만 배워도 다 풀 수 있어요. 우리를 골치 아프게 만드는 건 심화 문제들이고 그 심화 문제는 여러분들이 틀리길 바라는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그 틀리길 바라는 사람들이 가장 찝기 쉬운 게 저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념에서 오차가 있다라는 개념에서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을 꼬아내서 여러분들이 틀리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진짜 꼭 외워주세요. 그 다음에 함수의 극한의 성질도 배워야죠. 우리가 항상 어떤 새로운 걸 배우면 걔네들의 성질을 배우잖아요. 막 유리함수를 배우면은 뭐 점근선 배우고 뭐 대칭점 배우고 뭐 2차 함수 배웠을 때도 뭐 꼭지점 배우고 표준형 배우고 성질 배우고 그런 것처럼 함수의 극한에서도 성질이 있어요. 뭐 굉장히 뭐 되게 길게 책에 써놓는데 요약은 굉장히 쉽습니다. 뭐냐면 그냥 사측 연산과 상수배 이렇게 이제 한 줄로 정리가 돼요. 정확히 풀어 설명을 하자면 수렴 이제 x가 a에서 수렴하는 두 함수에 대하여 리미트는 사칙 연산과 상수배를 분리 결합이 자유롭다. 뭐 대해 여러분들은 이걸 굉장히 이제 당연하게 그냥 아마 처음 배우면 5초, 10초만 보고 넘길 거예요. 너무 당연해 보여서. 그리고 아마 다들 많이 넘어져 보셨을 그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문제 중 다음 중 참인 명제가 뭐 거짓인 명제는 뭐 참인 것들만 고르세요 했을 때 무조건 걸려 넘어지셨을 거예요. 거의. 그 이유가 뭐냐? 이게 되게 당연해 보이는데 얘 전제 조건을 여러분들이 주의 있게 보지 않으셔서 그래요. 전제 조건이 뭐냐? 이겁니다.
x에 대해서 수렴하는 두 함수. 아마 그 교과서나 개념서에 보시면 뭐라 나와 있을 거냐면 여기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알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는 베타.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게 같은 말이죠. 저게 왜 중요하냐? 저게 존재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될 수 있어요. 안 돼도 아무런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성질을 사용하기 위해서 원래 이걸 하나하나 체크를 해줬어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저 문제에 대해서도 다룰 기회가 있으면 다루게 되겠지만 저 조건을 명심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항상 낚이는 것은 다 똑같아요. 다 저기서 낚여요, 일단. 네, 그래서 뭐 이 정도면 또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여기서 문제풀이로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이제 이 존재 가능성을 다루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0분의 0, 이게 0분의 0을 쓴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건 무한대분의 무한, 무한대 빼기 무한, 무한대 곱하기 0.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숫자가 아니죠. 왜냐하면 분모가 0이 들어가 있거나 혹은 무한대라는 개념에 대한 연산을 하고 있죠. 이게 원래대로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 리미트를 사용할 때인 거죠. 리미트는 엄밀하게 말하면 다가가는 거기 때문에 설령 0이건 혹은 무한대건 다가가기만 할 뿐 아직 도달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 리미트 바깥에서 이런 식이 적혀 있다면 이건 개판이지만 리미트 안에서 어떤 이 밑에 있는 숫자가 변화함에 따라 값이 0 혹은 무한대로 다가가는 건 다를 수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가를 봐야 돼요. 근데 이거는 문제풀이를 하면서 보는 게 좀 더 쉽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풀이에서 좀 더 길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한번 배우신 분들을 위해 한두 문장만 첨언을 하자면 원래라면 존재 안 하는 게 맞아요. 설령 리미트 연산을 한다 해도. 하지만 존재 안 하는 것을 존재한다고 문제에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존재 안 해야 되는 게 존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스페셜 케이스겠죠. 그 스페셜 케이스에 맞게 변수나 함수들을 찾아내라 라는 게 대부분의 문제들입니다. 아시겠죠? 뭐 이제 연속은 좀 더 문제풀이를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백지. 네, 그래서 이거는 개념 유형 필수 예제 1번이고요. 제가 그냥 귀찮아서 캡처를 해왔어요. 윈디집을 샀거든요. 지금 뭐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 달라니까 그래프를 이용을 해봅시다.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아니지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 그래프 여러분들 다 그리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한번 그려보면 이거는 꼭지점이 x는 2에서 발생을 하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음수니까 뭐 헷갈리시면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서 푸셔도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방향성은 이렇게 됩니다. 루트 바깥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무조건 양수해야겠죠. 이 상황에서 마이너스 2에 다가가게 해달래요. 마이너스 2에 다가가려면 마이너스 1 먼저 찍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가가게 해보면 여기 맨홀 뚜껑이 잘 닫혀 있어요. 그러면 저기로 수렴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얘는 그냥 여기 마이너스 2를 대입한 4가 됩니다. 다음 얘는요 리미트 또 뭐 그림을 그려서 해달라는데 솔직히 저걸 시키는 대로 할 필요는 없으니까 일단 뭐 이걸 생각해보면 아무런 여러분들은 고민 없이 이제 이런 인수분해를 하신 다음에 야 약분 잘 되네 하고 x 빼기를 생각을 하시겠지만 엄연히 이 함수와 이 함수와 이 함수에서 이거는 이렇게 약분은 하면 안 되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함수라는 것은 정의역에서 하에서만 잘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함수 같은 경우는 정의역의 x가 3을 아닌 숫자들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얘는 실수 전체를 정의역으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엄연히 저들은 다른 함수입니다.
그래서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 거의 얘랑 똑같아요.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되는데 3에서 이렇게 빵꾸가 뚫리게 됩니다. 왜? 3에서 정의가 안 된다니까요? 쟤는 3을 넣었을 때 작동하는 기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비록 3을 넣을 수는 없지만 3에 다가갈 수는 있다는 거죠. 그게 극한의 핵심입니다. 다가가 보는 거예요. 도착 안 한다니까요. 맨홀 뚜껑이 절대 안 빠져요. 닫혀있건 열려있건. 다만 닫혀있으면 생유의 베리 감사 할 수 있는 거죠. 너무 올드한 표현이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다가가 보면 놀랍게도 이 빈 구멍이 우리는 사실 어딘지 알잖아요. 그냥 여기에 3 넣어보면 돼요. 왜? 얘는 저 빈틈이 메꿔져 있는 거니까. 그럼 뭐가 나오냐? 2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얘의 극한값은 2가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뭐 필기는 알아서 해보세요. 얘는 약분을 할 수 있어요. 리미트가 유지가 된다는 가정하에. 왜? 우리가 이 기호가 뭐라 약속을 했냐면 x가 3으로 다가간다 했고, 즉 x가 3이 아니란 말을 한거나 암묵적으로 약속을 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x가 3이 아닌 상황에서는 0이 아닌 숫자끼리는 얼마든지 약분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참고로 말하면 이것도 아까 제가 문제를 풀면 설명하겠다고 말한 0분의 0꼴과 비슷한 겁니다. 약분을 하지 않고 각각의 분모 분자에 대해서 저 극한값을 보내보면 0이 나와요. 하지만 이 둘을 합쳐서 이렇게 한꺼번에 극한으로 연산을 해줬더니 0이 아닌 이렇게 2라는 예쁜 숫자가 나오게 된 거죠. 다음 절대값 x분의 1. 저 그래프는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럼 얘는 그림이 이렇게 점근선이 x축 y축인 그림이 그려지게 되고 0이라는 값을 향해 양 끝으로 다가가 보면 이제 무한히 치솟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근데 요즘도 이 무한대로 발산하는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지 혹은 다른 거를 써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발산이라고만 써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거예요. 어차피 이런 문제 안 나오니까. 자, 얘 같은 경우도 뭐 그림을 그려봐도 되고요. 얘는 한번 그냥 해볼까요? x가 0으로 간대요. 얘는 그냥 변화가 없죠. 상수니까. 여기를 살펴보면 분모가 0이 됩니다. 분모가 0이 되는데 분자는 뭐예요? 1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x가 0.1 안녕하세요. 저는 수업하고 뭐 채팅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녹화 중이라. 네, 그래서 0.1 이렇게 혹은 0.001 이렇게 다가간다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얘를 관찰을 해보면 이제 분모만 엄청 작아지니까 이게 발산을 하겠죠. 발산이라면 무한대로 치솟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지금은 그래프로 풀라 했으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면 설명이 어렵네. x제곱분의 1 그래프가 얘랑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렇게 뒤집히게 될 거고 이걸 1만큼 더하게 되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너무 대충 그렸나? 이게 점근선 1을 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내게 되면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아까 여기 무한대로 하지 않았나요? 그 무한대는 얘가 무한대로 가는 거고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무한대로 발산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그래프를 한번 사용하지 않아 볼게요. 여기서 쓰라고 하는데 뭐 여러분들 얼마나 모범생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모범생은 아니었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더라고요. 자, 분모가 무한대로 가요. 막 엄청 큰 숫자 뭐 이런 거 넣어보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무한대분의 2는 사실상 0이랑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리미트, 사실상이라는 표현에다 리미트가 붙게 되면 그냥 0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저도 잘 안 보네요. 이게 세제곱인지 제곱인지. 근데 무한대의 세제곱을 하게 되면 더 큰 세제곱이 되겠죠. 이 지금 여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무한대는 그 진짜 무한대가 아니라 어떤 무한대에 다가가고 있는 굉장히 큰 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엄청 큰 무한대가 될 거고 거기에 2를 빼봤자 티도 안 나겠죠. 얘는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는 거죠. 사실 등호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쓸게요. 여긴 지금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는데요. 흐릿해서 잘 안 보실 수도 있지만 다시 넣어보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무한대가 되죠. 거기에 1을 더한다고 t끌만큼도 티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무한대가 됩니다. 그 다음 거기에 루트를 씌워도 좀 작아지긴 하겠죠. 하지만 여전히 큰 숫자인 무한대가 됩니다. 거기에 음수를 붙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게 돼요. 이것도 금방 하실 수 있겠죠. 분모에 제곱이 붙어 있으니까 무한대의 제곱은 더 큰 무한이에요. 뭐 마이너스 무한대긴 한데 제곱을 하면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거분의 1을 하게 되면 무조건 0이 될 거고 얘가 0, 얘가 2로 가니까 얘는 2가 됩니다. 쌤 뭐 그래프를 주고 함수의 식을 따로 주지 않아도 구해보라고 하는데 구해보면 되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 오른쪽에서 가달래요. 시킨 대로 오른쪽으로 가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 뭐가 나와요? 1이 나오죠. 그래서 빠르게 1 4의 왼쪽으로 다가가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타고 올라가게 되고 여기가 3이 됩니다. x가 1로 갈 때는요. 근데 여기는 방향성이 없죠. 그 말은 양쪽 다 체크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유 더러워라. 다시 지우고 1의 오른쪽으로 갈 때랑 왼쪽으로 갈 때 그 두 값이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죠. 얘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2에서는 여기가 또 핵심이죠. 2의 오른쪽과 2의 왼쪽에서 갑니다. 그런데 아니 여기 맨홀 뚜껑 바닥에 뭐가 있어요. 여기 맨홀 뚜껑 위에 취소사 있다고 설명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하지만 내가 뭘 했어요. 맨홀 뚜껑을 밟지 않는다고 절대 다가가기만 한다고. 그러니까 우린 다가가는 값을 관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극한 값은 그냥 2예요. 그러니까 극한은 진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점근선의 개념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염두에 주시기 바라고요. 얘 같은 경우는 해볼게요. 절대값 x 빼기 1을 이거 왜 이렇게 화질이 안 좋아. 지금 뭐라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제가 저랑 오래 수업하는 학생들한테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절대값, 가우스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제 표현법 중 하나일 텐데 이것들을 다루는 방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나 절대값 같은 경우를 먼저 얘기를 하자면 절대값 내부가 0이 되는 시점을 포착을 해서 절대값을 벗겨줘야 돼요. 우린 절대값이 남아있는 상태의 식은 절대 다루지 못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절대값을 벗겨줘야 되기 때문에 절대값 내부가 뭐예요? 지금 x 빼기 1이죠. 이게 0이 되는 순간에 포착을 하면 x가 1입니다. 이걸 기점으로 절대값 내부가 0보다 커지는 순간과 작아지는 순간을 구별을 해줘요. 뭐 등호는 아무데나 붙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등호는 이 극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지워주셔도 큰 문제는 없고요. 이때 그냥 x 빼기 1이 돼요. 이때는 마이너스 x 빼기 1이 되죠. 그 상태에서 분자가 이렇게 있다면 이때는 이제 리미트 그러니까 리미트를 잠깐 나중에 얘기하기 전에 이 식이 이때는 이렇게 바뀌는 거고 이때는 이렇게 바뀐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리미트를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극한값을 조사하는 방법은 뭐가 있었냐? 제가 아까 달달 외우라고 한 우극한과 자극한입니다. 얘가 존재하는지 묻고 있는데 범위에 따라 함수가 다르게 적용되니까 우극한과 자극한을 따로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x가 1의 우극한일 때는 x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 얘가 양수가 되고 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좌극한의 경우는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약분이 잘 돼서 x 플러스 1이 리미트를 빼먹었네. 밑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리미트 밑에 x 빼기 1이 되고 여기는 리미트 x
더하기 1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이 극한값은 2가 되고 이 극한값은 마이너스 2가 되죠. 이 둘이 다르기 때문에 극한값의 아까 성질 혹은 정의에 의해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가우스 x 빼기 1을 이제 리미트 x가 2로 다가가게 하라는데요. 이거 사실 그림만 그려봐도 쉽게 풀 수 있지만 결국 핵심은 뭐다? 우극한과 자극한이에요. 우극한을 먼저 구해봅시다. 함수가 어려울 때, 한 번에 다루기 어려울 때 무조건 이걸 따로따로 해보시면 돼요. 이때는요, 가우스 x 빼기 1이 뭐가 되나 보면 얘가 뭐 2보다 살짝 큰 거, 2.01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2.0.1이 돼버렸네? 그럼 얘가 뭐가 돼요? 리미트 1.01 뭐 이런 느낌이 되겠죠? 그럼 이건 가우스가 1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걸 그냥 얘를 가져와서 생각을 해봐도 2보다 살짝 큰 거에서 1을 뺐을 땐 1보다 살짝 큰 게 될 거고 그거를 가우스는 1로 만들어주는 성질이 있죠. 근데 자극하는 반대라는 거죠. 2의 자극한 가우스 x 빼기 1에 이렇게 됐을 때 조금 작은 숫자를 넣어봐봐요. 그럼 1.99 그러면 0.99가 되니까 0이 되는 거예요. 왜? 1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극한에 대해서 어려운 문제는 좌극한, 우극한을 따로 계산을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합성 함수에 대해서 이걸 구할 때는 조금 더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한번 꼼꼼하게 봐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설명을 해볼까? 이 문제 풀이에 앞서서 가장 중요하게 그러니까 포인트를 짚어드리고 싶은 것은 얘가 변함에 따라 얘는 계속 변하잖아요. 뭐 이게 굳이 이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럴 때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 이 리미트를 완전히 벗기기 전까지 혹은 이 내부에 있는 이 변수가 여기에 남아있는 한 얘의 변화는 끝이 난 게 아니에요. 계속 변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통 어떻게 푸냐면요. 마이너스 1의 오른쪽에서 먼저 얘부터 처리를 합니다. 마이너스 1의 오른쪽 이렇게 해보면 1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를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지금 얘랑 같이 움직이는 기기이기 때문에 얘 하나만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변화를 유동적으로 살펴줘야 돼요. 어떻게 살펴봐야 되냐? 1의 우극한에서는 이렇게 다가가죠? 그럼 뭐야? 얘는 어떤 값으로 다가가게 되냐? 보시면 1에 살짝 작은 거에서 1로 다가가게 돼요.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나? 다시 한번. 이렇게 다가가게 될 때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다가가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1보다 살짝 작은 쪽 뭐 이렇게 표시하는 게 좀 더 맞죠. 잘 되고 있는 건가? 잠깐 녹화가 끊어진 것 같으니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미트 검은색 x가 마이너스 1의 오른쪽으로 갈 때 f, g, x 어떻게 구하냐? 얘를 변화시켜요. 어떻게? 마이너스 1의 오른쪽에서 x축 여기다 그려보면 마이너스 1의 오른쪽에 그럼 얘 이제 g를 타고 움직여야죠. 이렇게 타고 움직이면 여기로 다가갑니다. 근데 원래라면 만약 문제가 이거였다면 그냥 1이에요. 근데 얘가 아직 거쳐야 될 기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유기적으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 이렇게 타고 올라갈 때 이 변화를 계속 관찰해줘야죠. gx는 1보다 살짝 작은 쪽에서 1로 다가가는구나. 그리고 그게 f의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죠. f 입력으로 이걸 받게 된다면 그때 f 값의 출력은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걸 이렇게 생각하고 푼다. 그러면 이게 F1이 되겠죠. F1은 그냥 1이에요. 다른 값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값은 이거다. 왜? 합성을 한 순간부터 둘은 한 기계예요. 하나의 기계, 하나. 그래서 이 변화를 계속 관찰을 끝까지 해주고 나서 출력값을 내놔야 된다. 뭐 표현은 좀 이상한데. 리미트 이번엔 이거죠. 다시 또 지우고 깔끔하게. 이번엔 0에 자극한으로 다가가게 되면 g는 이렇게 변화하게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살짝 큰 쪽에서 이렇게 다가가게 되고 그게 얘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오른쪽에서 이렇게 살짝 다가가게 되면 이렇게 다가가면서 1에 다가가겠구나. 이해가 되시려나? 마지막 문제가 또 꽤 흥미로운데요. 뭐 한번 스탑하고 들으셔도 되고요. 1의 오른쪽에서 다가가죠. 근데 이번엔 F입니다. 1의 오른쪽에서 다가가요. 그러면 F도 이렇게 다가가죠. 근데 봐보면 결국 우리는 이제 F 값이 어떻게 변하나 봐야 되니까 근데 계속 1이에요 그냥. 이때는 이건 그냥 G1이랑 같아지는 거예요. 왜? 얘가 움직이지 않아요. X가 변해도 얘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고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오히려 마이너스 1이 출력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변화하는 거였다면 G는 이렇게 변해가지고 1이 되겠지만 지금 F가 이 순간에서 마치 상수함수처럼 상수함수로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G에는 그냥 고정된 값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끊고 갈게요.